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민 쿠팡 양대 플랫폼사와 이제 단체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또 행동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7월 16일 날 배달 노동자들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그 대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교섭을 시작하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성추장님 어떤 부분이 달라졌죠? 기존에 이제 저희가 배달의 민족 교섭을 좀 주도를 하다가 이번에 배달의 민족하고 그다음에 쿠팡 이츠하고 같이 이제 대표 교섭 노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폭이 좀 넓어졌고, 차후 좀 봐야지 알겠지만 이 두 개 양대 플랫폼사 이제 같이 공동 교섭 같은 거를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교섭을 하면은 라이더들 입장에서 교섭을 하는 우리 노동조합이나 라이더 입장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이제 그게 좀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격이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여태까지 배민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교섭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계속 했는데 사실 어떤 크다란 이제 진전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하고자 한번 이번에는 좀 형식을 바꿔서 예. 공동 교섭을 해보자. 네.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 교섭을 통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좀 넓혀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좀 이슈화 시키는데 더 힘이 좀 생기는 그렇죠. 다는 김영욱 지부장님 네. 그 실제 교섭을 들어가 보셨는데 네. 실제 교섭 자리 가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 배민이든 쿠팡이든 쿠팡도 교섭을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그럼 배민이랑 교섭하면서 네. 배민하고만 교섭을 하면서 좀 막혔던 부분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상대 쪽에서 핑계를 댄다든지. 아이고. 일단은 대화의 한 90%는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대화에 저희는 이제 라이더 입장에서 라이더들이 요구하는 거를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면서부터 일단 막혀버리죠. 그럼 만약에 쿠팡이랑 같이 교섭을 하게 되면은 네. 좀 더 이렇게 좋아지는 점.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도 없고 네.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노동조합이든 네. 어디든. 그래서 한번 조금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쿠팡에서 또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뭐 그런 그거 논리. 유행어죠. 네. 그런 논리가 많이. 근데 같이 있으면 그걸 그 말을 못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답변이 좀 듣고 싶었는데. 저희 맨날 들어가면 그러거든요. 아니 저쪽에서 안 하면 우리도 못 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서로 핑계를 대는. 그렇죠. 네. 저쪽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교섭하면은 한 절반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예 같이 앉혀놓고 네. 해보자.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완전 저희가 판사고 네. 양쪽에 하는 그런 느낌, 좀 그 정도 느낌? 실제로 이렇게 한 회사만이 아니라 그 업종 전체를 놓고 교섭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는 뭐 외국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산별 교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진행하면 교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그렇죠. 들었고요. 배달 플랫폼 노조가 배민과 쿠팡의 대표 교섭 노조가 되어서 이 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겠지만 교섭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교섭 요구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설문조사 링크를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설문조사에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번 교섭에서 양대 플랫폼 기업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면 좋을지를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문지 URL은 요 설명에 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공동교섭을 요구하면서 7월 16일 배달 노동자 대행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배달 노동자 대행진 어떤 뭐 개요나 목적 뭐 이런 것들 좀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정식 대회명이 예. 갑질투성이 양대 플랫폼 노조 혼내주기 배달 노동자 앱 오프 대행진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갑질투성이 양대 플랫폼 혼내주기가 이제 그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예. 그런 이제 행동으로서 예. 7월 16일 그날은 앱을 끄고 예. 우리 대행진에 참가하자.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투쟁을 통해서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지금 시청하시는 배달 라이더 분들, 뭐 배달 노동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일반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진전이 없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형식을 달리 해가지고 네. 물론 이제 그 배달 노동자 앱 오프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대행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대회 장소가 네. 용산의 대통령실 집무실 앞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 둘이 교섭해가지고 맨날 치고 갖고 해봐야 네.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네. 그래서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정부가 적극 개입하라. 배달 라이더들도 인원도 굉장히 많고, 네. 뭐 어떤 데서는 지금 100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네. 정부에서 적극 개입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거의 이게 규제가 없다시피 하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예, 변경해가 그렇죠. 더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네. 플랫폼 기업 좀 규제도 하고, 네. 그리고 복지나 아니면 요런 사회복지나 아니면은 뭐 4대 보건부터 해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장치를 좀 마련해라.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달료죠. 저희 네. 배달 라이더분들이 직접적인 이제 관계가 있는 게 배달료인데 이 배달료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정부가 좀 어떻게 해라. 그래서 네. 뭐 안전 배달제를 뭐 도입을 하던 네. 뭐 최저임금 같은 걸 좀 확대해가지고 적용을 하던 네. 그래서 방법을 좀 모색해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가지 아. 되겠습니다. 인천지부장님, 네. 그 인천에서 우리 라이더 분들하고 네. 많이 오실까요? 이번에? 현재 목표는 한 50명 이상 네. 아 인천에서만요? 목표입니다. 예. 지금까지 최대로 많이 혹시 뭐 서울 투쟁에 최대로 많이 오셨을 때가 그때가 제가 노조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제일 많이 갔고. 그리고 저희가 뭐 그 라이더 집회 했을 때 인천 많이 오신 게 한 48분 정도. 오. 그때 엄청 많이 오셨었네요. 그럼 목표를 50명 잡으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한 60명 잡아야 되겠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 잠깐 인원 얘기했는데 저희가 네. 목표가 지금 그 최소 100명 이상, 150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역대 오토바이 행진 중에 가장 많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송파 쪽에서 배민 본사 앞에서 투쟁을 했을 때 그 200대가 넘게 오토바이가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행진은 아마 200대를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행진에 이제 150대 이상을 좀 모아보자. 네네네. 네, 이번에 좀 중요한 투쟁이니만큼 규모 있게 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7월 16일 날 투쟁의 대략적인 좀 흐름이나 예. 대략적인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요? 뭐 계획 보니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좀 잡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날이 그 민주노총 예. 전체 조합원 총파업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7월 16일이요? 네, 7월 16일이.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이 약 일주일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일주일 내내 뭐 할 수는 없고 네. 하여튼 7월 16일 첫날 민주노총 총파업 첫날에 같이 이제 참여해서 다른 노조들이 이제 할 때 같이 모여가지고 좀 시너지를 내자. 예. 그래서 그날 잡았고요. 순서는 7월 16일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이 기자회견에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예. 정치권에서도 오셔서 이제 발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좀 힘있게 힘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를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한 다음에 예. 용산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서울 시청이나 아니면 광화문 쪽에 이제 민주노총 거기 총파업을 거기서 하거든요. 예. 총파업 대회에 행진으로 결합하는 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용산에서 모여가지고 일단 기자회견부터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 이제는 뭐 집회하고 오토바이로 이동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됐고요. 어떻게 용산에서 이번에 우리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내면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그래도 그 만나는 주고 요구안도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좀 요즘 뉴스에서 좀 보이니까 예. 그래도 하면은 이거 그래서 라이더님들이 이번에 정말 많이 와야 예. 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 네. 용산에서 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예. 저희 라이더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 반 걱정 반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라이더 유니언에서 용산 쪽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잘 안 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라이더 유니언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리고 우리 용산에서 네. 집회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우리 오토바이 행진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그때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맞아. 네, 저희 인천도 따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48명. 네, 그때 이제 요금 편집을 해야겠네. 네, 해야 되겠어요. 그 작년에 그 저희 오토바이 행진할 때 네. 예, 용산에서 그때 모여가지고 예. 그때도 1시간 정도 집회하고 또 행진하고 했죠. 그렇죠. 서울 쪽에서. 서울만 네, 했어요. 서울. 네, 기억납니다. 예. 혹시 뭐 이번 대회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흐름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나 뭐 특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가능하면은 그 대통령실에 서한도 전달하고 이런 폭풍 서한 전달. 네, 이런 예. 것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유명 인사가 온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 지금 아직 이게 그 일정 조율이 안 돼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 지금 섭외를 국회의원. 하려고 하고, 예, 예.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이 그 국토위 소속이시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청문회 때도 그렇죠. 예. 그 유상보 의무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죠. 예. 예. 그리고 청문회가 아니라 국감. 국감. 네. 도움이 되네요. 국감도 그렇고 저희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의 그 유상운송보험 네. 의무화도 이제 법발의를 윤종호 의원님이 이제 해주셨었고요. 네. 예, 지금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는데.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정책 협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그 노동부 장관으로 아마 이미 발표가 나신 것 같은데. 예, 김영훈 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예. 그분도 이제 그때 협약식에 같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인한 당사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대통령실에 요구서안 이제 전달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대회가 아까 잠깐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 전체가 움직이는 총파업 기간에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총파업 기간에 진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그 민주노총 소속의 모든 노동조합은 가능하면은 그 기간에 파업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집중이 돼요. 네. 예, 보시면은 네. 언론이 아마 민주노총을 굉장히 종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다른 노조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오토바이 행진을 하잖아요. 네. 이게 그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고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언론에 달아지면서 저희 것도 한 꼭지로 달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타서 하는 게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저기 용산에서 네. 그 오토바이 행진했다고 했을 때 서울과 인천과 각 지역에서 각각 진행을 했을 때도 인천에서 오토바이 행진했던 사진 정말 되게 멋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이거 어디냐, 이거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 조합원들이 좀 그런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인천 지부장님은 그 민주노총 총파업이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좀 많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 무섭다고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 네, 무서운 게 아니다. 네, 결국에 이 총파업이라는 것도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편집해 주시고. 네, 너무 많이 갔어. 알겠습니다. 난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얘기 듣다가 과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재작년에 2년 전에 구간 배달 시작됐을 때 구간 배달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2년 각 전에. 수도권에서 비마트에서 집회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도 라이더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근데 배달의 민족이 구간 배달 요금을 엄청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더님들이 관심을 안 갖게 예. 한 1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해봤자 시너지 효과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1년 뒤에 그 구간 배달료로 주니까 저희한테 또 질타가 쏟아졌죠. 근데 이번에는 716 때는 진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당했잖아요. 예. 저희가 한 번 당했으니까 그날 뭐 꼭 조합원이 아니셔도 그냥 라이더시라면은 오셔서 같이 행진도 하고 저희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목이 긴데요. 갑질투성이 양대 플랫폼 혼내주기 배달 노동자 앱 오프 대행진 7월 16일 날 예정되어 있는 우리 중요한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형 이거 리모컨 아니야? 이거 녹화 엄청 중지 다 되는 거